국제무역사는 진짜 필수. 따진 않았지만 학교 까놓고 얘기해도 되나? 거의 신입 사원 중에 한 80%가 이상? 해외 영업 외국어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는 이것이라며. 해외 영업 외국어는 기본이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뭐 최소한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 못하면 영어는 진짜 그러니까 의사소통 할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고 막 엄청 발음 좋고 엄청 막 유창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정보를 말했는지 그거를 딱 잘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왜냐면 그걸 잘못 들으면은 못 들으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의 능력이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이제 영어는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어떤 게 돼야 될 것 같아? 플러스 알파는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심한 것 같은데 외국 사람을 만나면 좀 주눅드는? 그리고 괜히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계급의식이 딱히 없으니까 막 이런 생활적인 얘기도 막 하고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거를 깨줄 수 있는 능글능글 맞은 통떡. 이게 생활 속에 이게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거 전제는 약간 현저가 돼야 돼. 현저 된다는 전제 하에. 플러스 알파는 나는 근데 해외 영업이 어쨌든 영업이어서 장사꾼 기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업 부서에 좀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이 되게 약간 공무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하면 이거를 처리했다. 근데 이제 장사꾼 기질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약간 내 사업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팔면은 돈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해보면은 좀 개선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근데 그건 장사꾼 기질 의전에도 드러나는 게 그런 너가 말한 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의전 같은 걸 하면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과하게 해? 뭐 저 정도까지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치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만족해하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의전 하나하나 잘 챙기고, 그러니까 의전이라는 게 진짜 별게 아니라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빌려서 그 사람 픽업을 나가는데 거기 안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뭐 중국 사람은 바나나 우유 좋아하니까 바나나 우유 거기다 하나씩 하나 넣어. 바나나는 왜 좋아해? 바나나 좋아하잖아. 샹자오나이. 그 항아리 바나나 빙그레. 아, 바이어들을 생각하는, 약간 하나라도 좀 더 생각하는 맞아. 플러스 알파? 약간 그런 게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를 나도 밑사람한테 좀 배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해외를 갔는데 똑같이 해주면 되게 기분 좋잖아. 그래서 해외 영업이 좀, 그리고 스케줄을 챙겨야 되는 일이 많아서 그 스케줄이 되게 민감해. 그러니까 업체한테 갖다 주는 납기도 있고 그런 거를 되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챙기는 꼼꼼함은 일단 모든 업무. 이거는 그냥 해외 영업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인 것 같아. 그냥 영업이든 회계든 뭐 재무든. 근데 그 요즘에 다들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 해가지고 다 뭐 안 본다 하잖아. 학벌학 시험 뭐 안 본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 학벌 다 되게 좋고 정말 학교 까놓고 얘기해도 되나? 뭐 거의 신입 사원 중에 한 80%가 뭐 우리가 소소하게 말하는 그 학벌 순위로 매겼을 때 성대 이상? 학점도 꽤 높아 다들. 뭐 4점 이상도 한 50%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가끔 3점 막 초반대가 있어. 이제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면접 때 다 물어봤대. 학점이 왜 이렇게 낮냐고, 이런 거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면은 근데 다 답하는 게 자기는 뭐 1학년 때, 2학년 때 되게 많이 못했다가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갔다 와서 되게 정신 많이 차려가지고 나중에 보시면은 3, 4학년 때 학점을 높았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저희 성실성을 오히려 증명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식으로 꾸며서 말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하던데, 면접관이.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학벌도 중요한데 이제 학벌 플러스 그 과가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무리 내가 뭐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해서 어필을 한다고 해도 이제 1차가 서류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고려하는 몇 개의 군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어문이 됐던, 만약에 뭐 무역학과고 막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해외 영업에 지원했을 때 그 강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제품에 따라 다른데, 제품이 약간 기술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면은 그런 공대 출신도 메리트가 있어. 확실히. 일단 저희 팀에 딱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공대 출신인데 본투비 영업맨 같은 사람이 있어. 정말 되게 영업을 잘 하시고, 심지어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막
되게 자기가 찾아서 막 배워. 그래서 원래 아예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일본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시고 좋아해 외국어를. 그러니까 공대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연구직 그런 개발직 이런 사람들은 좀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잖아. 근데 그런 감각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외국어도 잘한다, 좋아한다 보여주면은 훨씬 유리하지. 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영학과다 보니까 좀 그런 무역 관련 수업들이 있어서 그런 거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재 자격증 중에 국제무역사가 있고 무역 영어가 있잖아. 물론 이제 스펙을 위해서 공부한 거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알게 돼 진짜. 수출입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되게 세세하게도 알게 돼가지고. 국제무역사는 진짜 필수. 따진 않았지만 따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거 같이 알겠지. 맞아. 특히 어문 계열은 그런 무역 관련 수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걸 따는 게 나는 그래도 난 이런 거 관심 많았다. 해외 영업에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왜냐면 그 용어가 있거든. 해외 영업은 그 용어들이 있어서 그 공부를 하면은 어쨌든 한 번씩은 다 들어보니까 그거 안 듣고 듣고 되게 천지차이여가지고 진짜. 커. 그거 멘붕이야. 처음에 들어가면 CIF, FOB 뭔 소리야 막 이러다가 좀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좀 약간 그런 걸 봤어. 우리 순발력을 봤어. 그러니까 갑자기 상황을 주고 어떻게 얘가 대처하는지 그거를 이제 자기 경험이랑 연결시키면 진짜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이 우리 회사에 중요 바이어가 방문을 했는데 너가 전담을 해서 그 의전을 하게 됐어. 근데 그거 어디를 데리고 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자기 경험이랑 무조건 연결시켜야 돼. 그 경험을 나는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 그 중앙박물관 알바 했었던 거. 그러니까 나는 박물관에서 큐레이팅 알바를 했었다. 그 바이어가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들어서 데려가서 내가 이제 좀 양질의 서비스로 그걸 의전을 했다 하면서 근데 나는 내가 경험을 했었는데 이러한 루트가 되게 반응이 좋았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되게 어필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면접 가서 느끼는 게 다들 떨리고 좀 꾸며서 말하잖아, 엄청. 근데 경험 베이스로 말하면은 떨릴 것도 없고 왜냐면 팩트니까 조금 과장은 할 수 있지만 근데 다대일은 나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다대다는 내 경쟁자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야 돼. 평범하게 물어보면 내가 말한 것처럼 경험을 끌고 와야 돼, 무조건.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은 진짜 100% 떨어지더라고.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물어보는 걸 답변하면 되는데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항에서 30분 스스로 공부한 다음에 그 앞에서 한 5분 아니면 10분 정도로 발표를 하잖아. 근데 엄청 긴장되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고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에서 거긴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말하는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 센스가 있는지 그런 거. 그렇지. 외국어도 물어봤어? 면접에? 물어봤지. 외국어 자격증이 4개가 있었는데 4개 언어가 있었는데 그 4개 다 물어봤어. 나는 실제로 근데 안 물어볼 줄 알았거든. 어차피 다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허위로 작성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야. 우리도 면접 때는 영어는 다 기본으로 물어봤고 이제 다른 외국어가 있으면은 그걸로 좀 어필해봐라. 뭐 하고 싶은 말 해봐라 이런 거 좀 기회를 줬던 것 같아. 커리어 패스? 근데 해외 영업 뭐 이것도 너 말대로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처음 들어가면 일단 나라부터 다 맡아. 근데 그 나라를 맡는 비중이 신입사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소국들을 맡는 거지. 뭐 아프리카 소국, 동남아시아 소국 그런 데를 맡으면서 이제 유통책이나 이런 거 다 익히고 점점점 올라가면서 더 큰 나라들을 맡게 되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차부장급 되면은 이제 기획을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 마케팅 정책 같은 걸 실제로 세우고 영업을 추가로 매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정책을 나라별로 써야 할지 이런 것들 이제 기획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미 차장급 되면은 거의 다 그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전문가가 됐다고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커리어 패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외 영업 자체가 너 말대로 제너럴리스트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너 말대로 보통 다들 자기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는 경우도 꽤 많고 아니면은 뭐 온라인 사업이라도 자기 회사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 항상. 아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한다고? 자기 사업을 할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조금씩 밟아 나가는 거지. 미리미리. 그런 경우도 많아, 되게. 우리도 이제 과차장이 중요한 법인, 그러니까 좀 규모 있는 시장을 담당을 하고 신입사원이 돼서 이제 다른 지역을 서포트를 하다가 이제 내 지역을 담당을 맡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내 제품이랑 유통에 대한 걸 익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 주재원으로도 꽤 나가서 대리 후반에서 과장에 이제 기회가 있더라고. 그때 이제 나가서 아예 그쪽 지역에
좀 스페셜리스트로 해가지고 그런 해외 지사의 높은 장까지 가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해외 법인이랑 회의를 하는데 한국이랑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오후 막 5시, 6시에 회의를 여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는 널널하다가 맞아. 6시에 회의를 해서